아테네에서 가장 못생겼던 남자. 코는 넓은 자갈돌처럼 넓적했으며 입술은 지나치게 두꺼웠고 마치 개처럼 양쪽으로 쭉 찢어진 눈에 심지어 거의 대머리였던 소크라테스는 목욕도 잘 하지 않았는데다 항상 맨발에 늘 초췌한 옷만 걸치고 다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그리 매력적인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니체나 쇼펜하우어 또는 공자와는 다르게 그 이름이 아주 유명하기는 하지만 좀처럼 책이나 매체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아 너 자신을 알라와 같은 몇 마디 외에는 그에 대해 알려진 것도 거의 없고 배울 것도 많지 않은, 그러나 잘 믿겨지지 않겠지만 사실 그는 알고 보면 완전 끝내주는 상남자 중에서도 진짜 최고의 알파 메일이었던 것에 더해 또 그가 전하려 했던 철학 역시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난해한 것이 아닌 우리의 인생에 있어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귀한 지혜들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철학자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여기 잠깐 퀴즈를 내겠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불렀던 소크라테스의 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대머리, 2번 그리스 최고의 철학자, 3번 아테네 오징어.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전기가오리입니다. 네, 그의 별명은 무려 전기가오리였습니다. 그는 누구든 일단 자신과 대화를 시작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깨닫게 만들어 매번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는 어떤 이들처럼 남들에게 막 아는 척 있는 척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무식하다고 느끼게 하여 열등감을 준 게 아니라 매우 예의 바르고 친절한 말투로, 그리고 항상 조심스럽게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의 논리의 허점을 깨닫도록 도와주어 그런 아프지만 소중한 깨달음을 얻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크라테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선입견은 그가 땅딸보의 대머리 그리고 배가 많이 나온 뚱뚱보였기 때문에 항상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있었을 그런 학자 타입의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그는 당시 아테네 최고의 전사이자 전쟁 영웅 중 한 명으로 요즘으로 말하자면 특수부대에 해당하는 아테네 최정예 중보병 전사로서 수많은 전투에 참전하여 싸우며 그의 활약상은 아테네에서도 아주 유명했을 정도로 그는 싸움 좀 하던 아주 센 상남자였습니다. 그런데 40 전까지는 그래도 조용했던 그의 삶이 40을 전후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37살 때 참전해서 40살까지 싸웠던 포타다이아 전쟁에서 물론 그의 활약상은 대단하긴 했지만 그가 직접 목격하게 된 전쟁의 참혹함과 무엇보다 강자였던 아테네가 약소국을 힘으로 부당하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게 된 소크라테스는 세상에 대한 심각한 실망과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과거 공자가 그랬듯이 매일같이 아테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대화하며 과연 무엇이 선이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나아가 이 세상에서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함께 어울려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전기가오리 충격을 주고받으며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와 대화를 나누며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았지만 대중적으로 그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거의 연예인급으로 아주 큰 인기를 끌던 아테네 최고의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BC 404년 그가 65살이 되었을 때 아테네에게 끔찍한 재앙이 찾아옵니다. 바로 국민들 전체가 타이슨과 효도르로 이루어진 옆 동네 인간병기 국가인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면서 아테네의 민주주의 정부는 스파르타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참주정이라고 불리는, 즉 스파르타에서 파견한 30명의 지도자들에게 도시가 지배를 당하는 치욕을 당하면서 또 이 과정에서 아테네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장군들이 참수를 당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아테네 역시 그냥 동네 서클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방 군대를 다시 정비해 반격해 정말 기적적으로 스파르타를 나라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파르타를 몰아내고 나자 이제 아테네에 남아있던, 그러니까 스파르타에게 알아서 복종하며 참주정 정부를 지지했던 정치인들과 어렵게 다시 민주정을 회복시켜낸 오리지널 아테네 정치인들 사이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또 시민들은 그들 모두를 크게 비난하며 아테네는 커다란 혼란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자 이 영악한 정치인들은 누군가 한 명을 희생자를 삼아 이 모든 이슈를 덮고 자신들을 향하던 그 비난을 돌리려고 꾀를 냈는데 그들이 찾아낸 그 불쌍한 희생양이 바로 소크라테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뜬금없이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그가 아테네 도시를 돌아다니며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정신을 타락시키고 또 신을 모독했다는 참 뭐 같은 어설픈 이유로 그를 고발하여 법정에 세우게 되는데, 어찌되었던 그렇게 시작된 희대 소크라테스 법정 싸움은 당시 아테네와 그 주변국들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어 모든 다른 정치적 이슈를 삼켜버렸을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자 그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배심원들은 원래는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킬 생각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그를 법정에 세워 이슈를 만들고 또 고고하고 자존심 높은 그가 대중들에게 허리 굽혀 읍소하며 그래서 그의 입에서 잘못했음 이 네 마디만 해준다면 사실 그냥 풀어주고 이 모든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남자 이병헌처럼 우리 소크라테스도 애초 그런 비굴한 말은 할 줄 모르는 상남자들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제기된 그 죄목들을 너무도 얄미울 정도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따박따박 반론하며 전혀 굽히지 않자 자존심이 상해버린 배심원들은 500명 가운데 360대 140으로 투표를 하여 결국 소크라테스의 사형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스승이 당한 이 사건은 후에 그의 제자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혐오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편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중 친구 크리톤이 간수에게 뇌물을 주고 도망갈 기회까지 만들어 그에게 지금 빨리 도망가자고 설득하자 이때 그가 남긴, 왜 자신은 도망갈 수 없고 반드시 그 사약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남긴 그 유명한 대화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사실 당시 정치인들도 아테네 최고의 인기 인플루언서이자 또 아테네의 가장 유명한 전쟁 영웅 중 한 명이었던 그를 죽이는 것은 너무 부담이 커 제발 그가 도망을 쳤으면 하는 바람에 모른 척하며 빠져나갈 길을 다 만들어 주기까지 했는데, 아무튼 이 고집쟁이 소크라테스는 그 도망갈 기회를 단박에 거절하고 아주 강한 독이 있어 절대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알려졌으나 우리 한국인들은 그걸 쪄서 나물로 무쳐 먹고 비빔밥에도 꼭 들어가야 하는 무시무시한 독초 미나리로 만든 사약을 원샷으로 드링킹 해버린 후 그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소개인데, 그럼 그가 우리에게 남긴 실용적인 조언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국내 철학 입문서 중에서도 매우 드물게 소크라테스라는 주제를 다룬, 그리고 그 내용을 사실 꽤 놀라울 정도로 충실하게 꾹꾹 눌러 담아 펴낸 책 40에 읽는 소크라테스의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저는 이미 이 40 철학 시리즈 중에서 니체부터 쇼펜하우어까지 거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을 다 다루었는데, 이번 소크라테스 편은 그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내용이 훌륭하고 또 읽으면서도 크게 도움이 되었던 매우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 밖에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저녁, 집에 앉아 찬찬히 읽어볼 좋은 철학 입문서를 찾던 분들께는 아마도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꼭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정말 피와 같은 인생 조언들 이야기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그의 가장 유명한 말인 너 자신을 알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그가 남긴 말이 아니라 당시 아테네에 존재하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가장 성스러운 곳인 델포이 신전의 입구에 적혀있던 말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본인 스스로도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은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뿐이다 라고 노래처럼 이야기해왔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렇게 항상 다 아는 척을 하는 이들의 논리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며 실상은 그들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 어찌하다 보니 이게 이제는 소크라테스를 대표하는 슬로건 비슷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의 속뜻은 이렇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는 말처럼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뜻으로, 그는 우리가 마치 말장수처럼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즉 이 말이 다리가 튼튼한지 고집이 센지 겁이 많은지 쉽게 흥분하는지 등 말장수는 자신이 파는 그 말에 대해 세세하게 잘 알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남들에게는 관심이 많은 반면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 스스로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열심히 배워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지위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다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게 모르는 게 없는 척척 박사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자신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 또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즉 그런 겸손한 태도야말로 모든 배움과 성장의 출발점인데도 이미 꽉 차버려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그릇처럼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함에도 다들 자신은 모든 걸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또 다른 조언은 어쩌면 이건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바로 건강입니다. 그것도 그냥 시간 맞춰 비타민이랑 홍삼 챙겨 먹는 그런 건강이 아니라 강력한 몸을 만들라는 조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제대로 잘 살아내려면 강력하고 건강한 정신이 꼭 필요한데 그런 정신이 기거하는 집이 바로 우리 몸이기 때문에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몸에서 비롯된다라는 당시 올림픽의 도시 아테네의 아주 유명한 표어처럼 그건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고 아테네 최고의 중보병 전사이자 70살이 되어서까지 한겨울에 맨발로 거리를 걸어 다닐 정도로 강건했던 소크라테스는 강조했습니다. 니체 역시 일기를 쓰려면 밤이 아닌 오전에 쓰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밤 늦게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일기를 쓰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 부정적인 쪽으로만 하루를 돌아보게 돼요. 가능하면 정신이 맑고 건강한 오전에 일기를 쓰라고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몸에서 비롯된다라는 그 아테네 표어는 그리스어로 아니마 사노 인코르포 사노인데 이걸 앞자리만 따서 만든 브랜드가 바로 아식스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는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기 충격을 주던 전기 가오리가 할 말은 아닌 것도 같기는 하지만 그는 우리 인간들 모두가 이 삶이라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전투를 치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서로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특히 지금 40 정도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사실 삶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주 어린 학창시절부터 여기는 어디고 나는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딴 건 생각할 틈도 없이 미친 듯이 공부하며 간신히 학교를 마치고 나니 또 남자들의 경우 그 녹색지옥 군대까지 다녀오고 나니 벌써 나이는 20 중반이 되었고 그때부터 다시 또 정신없이 일하며 가정까지 꾸리며 달려오며 그래서 이제 40쯤 되면 이제는 모든 게 다 잘 자리를 잡고 정리가 되어 마음도 몸도 편하게 인생을 좀 즐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좀 최소한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이건 어찌 보면 어릴 적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민이 많아져 너무도 힘이 들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회사도 세상도 그리고 가족들도 다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내가 매번 뭔가를 해내길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면서도 혹시 내가 괜찮은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40을 사는 우리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바쁘고 일이 많으면서도 동시에 그 어깨 위 십자가가 가장 무거운 인생의 시기입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지만 1000년 전에도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살던 25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보통 이 철학이라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흙길을 달리던 마차가 이제는 전기차로 바뀌고 하늘 위로 비행기가 날아다니며 세상의 그 겉모습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사의 고민과 핵심은 절대 바뀌지 않고 늘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친절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은 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아주 힘든 싸움을 지금 혼자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디 그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역시 친절하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남의 노력으로 나에게 유익한 배움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에 그것만큼 고마운 것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책이 고마운 것이고 또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쇼펜하우어나 니체와 같은 과거의 철학자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소크라테스 할아버지의 조언을 잘 새겨들어 내가 아는 것에 너무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의 기회를 갖고 또 비록 걷기라도 해서 틈틈이 운동하여 건강한 몸을 가꾸어 그 안에 건강하고 강한 정신이 깃들어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기대어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타인들에게 동변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